바닷가에 놔두신 선생님은 이른바 인천의 토착민이고 현재도 인천 문화를 가꾸기에 여념이 없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타지방 사람들에게 인천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인천을 열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천에 와서는 고향이 어디든 간에 그런 것을 탓하지 않는 곳이 바로 인천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인천은 황해가 춤을 춰야 됩니다. 근데 인천이 해방 이후에 한 50여 년 동안 황해가 죽어 있었습니다. 대륙으로 들어가는 배는 아마 간첩선이나 뭐 특수임무를 뜬 배 위에는 한 척도 없었으니까 황해가 그 사이 죽어 있었죠. 그러니까 인천이 그 사이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다소 듣기가 거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 사람은 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어째서 그런 말이 생겨났을까요? 인천이 원체 한문을 풀이를 해보면 어진내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제 때도 보면은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인천에만 가면 묵고 잘곡과 여비가 마련된다 뭐 이렇게 돼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짜다는 얘기는 해방 이후에 이북에서 피란 나오신 어른들이 문전옥답을 다 두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자식을 학교 보내고 일가를 이루제니까 경인간의 맨 마지막 두 칸은 생선과 새우젓 이런 것들을 팔아서 생계리로 얻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다 이제 경제도 높아지고 자식들도 다 잘 자라고 그랬는데 인천에 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분들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렇게 근검전략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지 인천이 결코 짠 것이 아닙니다. 예, 예. 놀랍게도 선생님은 1970년대 후반기에 전국 자동차 노조 위원장도 역임하셨고 또 한국노총의 사무총장 내지 부위원장님도 역임하셨습니다. 네. 그때 노조 활동과 지금의 노조 활동을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때 노동조합 운동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다시 말해서 노동관계법에 있는 것을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찾아주느냐 하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노동관계법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외국의 것을 그대로 베껴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현실과 괴리가 굉장히 있었죠. 예. 그래서 관계법에 설정된 근로자의 권익을 그 법만큼만 찾아주면 그것도 그때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와는 다르죠. 네,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소위 노동운동가 또는 사회운동가에서 이른바 문화운동가로 일대 변신을 하실 셈이 됩니다. 그때 그렇게 변신할 수밖에 없었던 무슨 계기나 동기가 있었습니까? 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문화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도 문화라는 말까지는 안 썼지만은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4.19 세대이기 때문에 4.19 때 학생운동하고 5.16 나서 옥고도 좀 치르고 뭐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세대들이 전부 다 전개로 갔죠. 4.19 세대가 다 전개로 갔는데 그때 운동하던 친구 중에 전개로 안 간 사람 아마 저 하나 같습니다. 근데 1980년 8월 20일 날 전두환 정권이 이 산별체제를 해산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동적으로 산별체제에서 앞에 뛰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솔직히 문화라는 말의 개념 정리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화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며 문화 발전이 중요한 까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가 인류 모든 생활의 기초니까 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문화는 창조되는 일면이 있는가 하면 되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정치, 경제, 철학, 사상, 생활, 습관, 음식 모든 것들이 문화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화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되는 일면이 있는가 하면 되어지는 것. 이 되어지는 것이 잘 돼야 문화가 새롭게 생성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난 20여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재단법인 세월문화재단을 알뜰살뜰 갖고 왔습니다. 세월문화재단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뭐 세월문화재단이라는 게 이 외부에서 다시 말해서 해방이 되고 나서 온 국민이 다 좋고 즐겁고 했지만 인천은 해방이 되고 나서는 한반도의 중심 도시에서 맥힌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인천 사람이 아닐 수가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은 인천을 폄하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저로서는 인천은 이런 것이 아닌데 그러면 인천을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인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어떤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세월문화재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응집해서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또 시민들과 더불어 가지고 있는 문화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천 출신의 우연 고이섭 선생의 동상을 만든다든가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노래비를 세웠는데 그것은 작사 작곡자가 다 인천 분들입니다. 한상학 선생, 최영섭 작곡가. 이란 운동, 뭐 황해문화를 또 발간한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그냥 계속하고 있는데 한 가지 뭐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시작은 더디게 하는데요. 한 번 하면은 그냥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자본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듣기로 세월문화재단은 지금 46억 원 가량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그만한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습니까? 네, 그건 뭐 제가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 인천에서는 이걸 세월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했을 때 주위 분들이 전부 말렸어요. 그게 되겠냐 인천에서 이랬는데 나는 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세월문화재단이라는 기치를 들고 나섰을 때 인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한 구자에 5,000원, 두 구자에 10,000원, 10구자에 5만 원 이렇게 해서 낸 돈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 다시 말해서 인천 시민들이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폭발시킨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재단은 시민의 재단이고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거 하나도 없고요. 정말 시민 재단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이런 재단은 우리 세월문화재단 하나 정도라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잠깐 선생님께서 비쳤습니다만 서울이나 다른 지방과 비교했을 때 인천 문화의 특징이랄까 특성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징적인 건 열린 곳이죠. 네,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람을 내 고향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한다든가 이런 거 없고 이곳에서는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찾아가는 곳이죠. 따라서 나는 인천에는 영남, 호남, 뭐 이북, 뭐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요. 그분들이 조금도 그것을 내세우진 못합니다. 네, 인천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죠. 선생님께서는 각계 저명 인사를 모시고 이른바 아침 대화의 장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셨습니다. 그 모임의 성격과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십시오. 네,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아침 7시에 합니다. 예, 추나 추동 더우나 뭐 추우나 인천 시민들이 7시면 200여 분 이상이 언제든지 참석해 주죠. 그리고 이 모임에는 정치인은 와서 토론도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지만 스피치는 못합니다. 예, 만일에 여에서 한 분이 오면 그다음에 야에서도 와야 되고 지금 같으면 또 노동당에서도 와야 되고 그건 뭐 감당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정치인이 참석한 분이 있었는데 김동길 씨 같은 분도 있고 조순 씨 같은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계에 떠났거나 또 학계에 있을 때 왔지
현역으로 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는 그 당시에 그때마다 현안 문제 같은 거요. 그런 것을 중립적인 분들을 모셔다가 이야기도 듣고 서로 디스커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하나 좀 자랑이라고 그럴까요? 거기 오시면 아침에 오신 분들에게 해장국 하나씩을 드리는데 그 해장국을 사는 사람이 대서 있습니다. 이렇게 쭉.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대접하면 한 5, 6년 동안은 자기 차례가 안 오고 또 그동안에는 자기가 대접만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아침 식사를 내가 스폰서하겠다는 분이 많고요. 그리고 그 모임에는 시장서부터 뭐 다 나옵니다. 거기는 노동자 대표도 나오고요. 뭐 사회 주의 관계없이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강사를 모시는데 좀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 207회까지 오신 분들의 명단과 또 제목을 쭉 이렇게 해서 보내면 대충 거의 99%가 찬성하시고 참여해 주십니다. 폭 인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인천 시민들이 또 그걸 자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이죠. 그리고 또 선생님은 매년 전국 학생 내지 어머니 100일장도 개최해 오셨죠? 네. 금년 5월이 18년째가 되던가요? 네, 4월이요. 예, 4월이요. 네. 보람으로 느낄 만한 성과로 지금 어떤 일들을 손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제일 처음엔 인천 시내만 했습니다. 그런데 8회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해야 거기서 입선한 학생들이 대학을 특채로 입학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했죠. 전국적으로 시도한 지는 한 1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금년에 4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 그 입선된 학생들의 작품 중에 2편이 국정교과서에 실렸고요. 그리고 그것이 매년 이제 제일 좀 한 3,000명 모이더니 그다음에 4,000, 5,000에서 지금 한 7,000명. 명년에는 더 많이 모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이 이 100일장에는 좀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열기가 점점 많아져서요. 주최원은 저로서는 폭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세월문화재단에서 일으킨 사업 중에 성공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고려 8만 대장경과 강화도를 주제로 심포지움도 개최하셨고 네, 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책으로 표현하셨는데 네, 네. 선생님은 8만 대장경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뭐, 그건 한마디로 뭐 얘기할 뭐 여지가 있습니까? 네, 우리의 보물이고, 우리 정신적 유산이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부족한 점이 없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심포지움을 한 것은 그러면서도 8만 대장경을 우리가 얼만큼 아는가, 얼만큼 정리했는가, 또 이 근래에 와서는 이 제작을 어디서 했는가.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남해에서 했다는 설이고 강화에서 이제 그쪽 분들은 뭐 8만 대장경 전체를 저 남해에서 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진 않죠. 아마 그때 전쟁 때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원력을 통해서 몽고군을 퇴척했다고 한 거니까 그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했을 겁니다. 이제 주로 한 곳이 어디냐 이제 이런 걸 텐데 그런 것 등등을 좀 더 규명해보고 싶어서 그런 심포지움을 했었죠. 그리고 이 종합교양잡지 황해문화요. 네. 이 지금 통근 39권인데요. 네. 이 개간 잡지의 발행 목적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발행 목적. 네, 저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뭐 썩었다, 부패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중앙이 부패했으면 부패했지 지방은 부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전부 중앙에서 나온 거, 신문도 큰 신문은 중앙 다 그런데
저는 지방에서 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 황해문화는 지방에서 나온 잡지가 전국을 커버하고 있는 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걸 겁니다. 그리고 이 황해란 뜻은 우리 아시아를 의미하는 뜻에서 네, 황해란 말을 붙였고요. 이것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39호가 나왔는데요. 10년간 했습니다. 근데 독자도 점점 늘고요. 한 10,000부 정도 나가는데 그 소장학자들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펼치는 글들을 일부러 많이 싣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크든 작든 고통이 따르긴 말인데요. 선생님의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고민 뭐 그런 건 없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동시에 남의 주장도 듣는 습관을 좀 가져줬으면 네? 우리가 이것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목소리만 낼 줄 알지 남의 목소리를 무엇인가 심각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조화롭게 해내는 그런 게 우리 사회에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여간 선생님은 인천 문화의 중심 인물인데요. 현재도 인천발전연구원의 이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인천광역시는 소위 역사적인 명소의 복원 작업을 서두르 왔는데요. 네. 이미 관광특구로 지정된 차이나타운 네. 옛 모습 찾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직은 아니죠. 아닌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차이나타운을 생각하면서 하나 느껴야 될 게 있는 게 우리는 화개들에 대해서 너무 냉혹했습니다. 과거에. 그분들이 다 외국 나갔고요. 우리들은 그분들에게 참정권 안 주면서 제일 교포에게는 참정권 주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 안 되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핸드폰 하나 사는 것도 자기 이름으로 못 사고 있어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을 의식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건 좋지만은 그 사람들이 와서 돈 벌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중국 분들이 어디 나눕니까? 그 선행 조건이 지금 안 풀리고 있어서요. 지금 시당국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더 빠른 템포로 발전하려면은 그분들이 와서 돈 벌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저는 뭐 차이나타운은 자동적으로 역사성을 보더라도 인천에서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인천은 지리적으로 서울의 관문이 되어서 뭐 개항기 때나 또 뭐 역사적으로 봐서 소위 역사적인 유적지가 참 많은데요. 네. 그 인천에 있는 역사적인 유적지나 뭐 좀 소개할 만한 걸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 인천에 능어대라는 데가 있어요. 능허대. 네, 능이 허언대를 넘는다. 소동파 시중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거기서 1000년 전에 인천에 개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행정가가 와서 개항 100년탑을 세웠거든요.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네. 그러니까 젊은 소장 그룹에서는 그건 헐어버리자. 그리고 그 능어대 터에 능어대 공원을 세우자. 그럼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개항 100주년 그러면 인천의 역사는 100년쯤 되는 거로 보이는데 능어대 공원을 세운 1000년의 역사를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로 봐서 저는 인천에 이걸 또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인천 시민들이 인천의 역사성 내지는 문화를 찾으려고 하는 운동이 뿌리부터 서서히 성장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어차피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선생님은 늘 대중국 관계를 강조해 오셨는데요. 네. 우리가 현 이 시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중국을 새롭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뭐 중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근데 제가 중국을 발로 걸으면서 느낀 거는 중국은 나라가 아니다. 대륙이다. 56개의
쉬운 5개의 소수민족, 또 92%가 되는 한족, 따라서 56개의 민족에다가 그 넓은 땅, 거기다가 또 13억의 인구,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중국 경제, 이제 이 시대는 같다고 봅니다. 이제 산동성 연구소, 뭐 절강성 뭐 경제연구소, 뭐 강소송 뭐 이렇게 해도 그게 한 나라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론적인 그런 연구가 아니라 이제 좀 더 강론적으로 들어갈 때가 지금 아닌가. 다시 말해서 중국이 22개 성에다가 5개의 자치구에다가 4개의 특별시에다가 대만, 홍콩, 마카오 34개의 그 행정구역이 있고요. 거기다가 5천만의 그 화교가 동남아시아에 있습니다. 이 화교는 그냥 화교가 아니라 굉장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중국을 우리가 하나의 나라로 접근하면은 착오를 일으키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륙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접근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생님께서는 세월문화재단의 이제 이사장으로서 충분히 하고 싶은 문화 사업을 해 오셨는데 그 재단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꼭 뭔가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게 될까요? 지가 개인적으로 바란다면 남북 통일입니다. 네, 평화 통일이고요. 또 제가 4.19 세대니까 그 통일 문제 가지고 옥고도 치렀고요. 그리고 민족이 분단돼 있다는 건 비극이고 우리의 모순이고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이죠.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평화 통일을 급격하게 내일 모레 그게 아니라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 자녀들에게 특별히 강조해온 말씀이 있으십니까? 뭐 특별한 건 없지만은 자식 키우면서 최선을 다해라. 최선. 네. 네가 좋아하는 거 하고 좋아하는 거 하되 최선을 다해라. 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선생님 생활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전 그냥 뭐 새로운 것에 도전을 좀 해온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곳에 네, 도전을 그냥 계속해서 뭔가 그냥 주저앉지 않고 좀 더 나은 것, 좀 더 나은 것, 뭐 이런 것을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판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 가끔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할 적도 있습니까? 많죠. 네, 많은데 저는 이 다음에는 회고록보다는 참회록을 쓰고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뭐 회고록이라는 게 다 보면 어떻게 쓰다 보면 다 자기 합리화로 가기 쉬운 거니까 부끄럽지만 참여하는 것이 도리어 책을 내는데 책을 낸다면 도리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중한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공공건물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축 건물 앞에는 수령이 300여 년 되는 엄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A라는 기관장은 불편하더라도 그 엄나무를 절대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몇 년 후 B라는 기관장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는 주차에 방해가 된다면서 그 엄나무를 어느 날 삭둑 잘라내 버렸습니다. 문화의식의 차이가 그러한 결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영무가 만나는 문화인 이 시간의 순서를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스럽습니다. 선염 처리로 선명한 체크무늬